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국 AI 투자센터 홍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월달,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첫 번째 이제 주에서,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를 또 중간에 관통을 했어요. 뭐 사실 부산 지역 요쪽,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요쪽은 사실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뭐 되게 큰 피해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말에 또 한 번의 또 태풍, 그러니까 또 하나의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들 또 주말을 좀 긴장하면서 보내셔야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날씨도 좀 좋은 게 주식에서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거든요, 사실은. 햇살이 가득하고 뭔가 날씨가 뽀송뽀송하고 해야 이게 기분도 또 좋아지고 해서 매매도 좀 잘 되는 편인데, 뭔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우중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고 우울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도 날씨의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다행스럽게 오늘부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이제 4시 반이네요. 지금 4시 32분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뭐 지금 제 방송을 하는 게 무슨 라디오 같아요. 그죠? 생방송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라디오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거 마우스 바꾸든지 해야겠습니다. 이거 마우스가 붕붕 뜨네. 마우스가 붕붕 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수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황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게 요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알파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죠? 근데 요 알파를 이용하셔서 특히 이제 제 방송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뿌듯하게도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어떤 의도하는 바, 그죠?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대로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의사 전달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의사 전달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닌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용을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드리고, 또 잘 앞으로도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용이 서투르다, 아니면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뭐 본인 입맛에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랑 뭔가 이제 같이 정보 공유하고 제 이제 노하우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로 어떻게 이용을 하면 또 이제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성과 있게 이용하실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맞춰서 일단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뢰라는 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8시까지 출근 시간인데 어떤 직원이 계속 일찍 와. 근데 한 달, 2달, 3달, 4달, 5달, 뭐 6개월 쌓이다 보면 저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구나, 지각 안 하는 친구야라는 이미지가 쌓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신뢰도라는 건 사실상 단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랫동안 쌓여서 결국에는 신뢰가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사람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시황을 이야기하거나 종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신뢰는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좀 참고해서 같이 일단은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없는 것 같다. 그죠?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매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텐데 시황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이야기. 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상 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폭락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죠? 폭락은 왜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올랐고. 자, 이게 8월 20일이에요. 자,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제가, 생일이 19일이거든요. 8월 19일이 제 생일이에요. 사실. 뭐 생일 이야기해도 뭐 큰 상관은 없겠지? 어차피 지났으니까. 그죠? 제 생일이 8월 19일인데 8월 19일쯤 되니까 시장이 빠져. 근데 생일인데 기분 좋게 막 생일에 맞이한다거나, 물론 나이도 이제 뭐 생일 챙길 나이도 아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시장이 잘 가던 게 이제 꼬꾸라지고 요때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일이지만 굉장히 뭔가 한편으로는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분석을 해보니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뉴욕 증시는 제가 봤을 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 방송 유튜브에도 다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야기 드렸던 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시장 흐름 아니면 종목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시황을 정확하게 짚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종목 한두 개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왜 제가 시황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 뭐 수천 명, 수백 명, 뭐 수만 명이 같이 움직여도 그 흐름은 거의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맞고 틀리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100명이 아니면 1000명이 매매를 했는데 900명이 비슷한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추구하는 리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한두 명이 수익 나서 이거 수익 났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리딩. 이 부분들이 제가 가장 좀 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황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선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이 좀 많이 밀렸을 때 분명히 드렸던 이야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결국에는 나와줄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양호한 조정인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만큼 밀리면 다시 반등 나올지 다시 빠질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면 뭐 해야 돼? 매수해야 될 거고, 다시 빠질 거면 뭐 해야 돼? 매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시장을 이야기 드리면서 뉴욕 증시는 괜찮을 수 있다. 왜? 유동성 효과라는 게 단기간에 지금 끝날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 효과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결국 뭐예요? 유동성 효과, 그러니까 즉 뉴욕 증시가 안 빠지면, 미국이 안 빠지면 제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면?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죠? 확진자가 줄어들면, 확진자 감소. 근데 확진자는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 이미 2월달, 3월달에 경험해 보신 내용이에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확진자가 줄어들더라. 그죠? 그럼 뭐 정부에서도 어차피 지금 뭐 이제 강제적으로 야 니네 이제 운영하지 마,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뭐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까지는 아직은 안 갔지만 2.5단계를 실시를 하니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오늘 왜 190명이잖아. 그죠? 확진자가 190명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막 계속적으로 막 증가하고 440명 이상 다시 올라가고 하더니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들더니 시장은 어떻게 반등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포인트를 아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심리는 사실 장이 이렇게 빠지면 무섭지. 왜? 3월 달에 빠졌던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분명히 3월 달에 급락했는데 급락할 때 나는 손실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수익이 없어졌어.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이러다가 진짜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왜? 전국에서 발생을 하니까. 전라도 나와, 부산 나와, 강원도 나와, 대전 나와, 대구 나와, 인천 나와. 그럼 수도권에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예전과는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이 저점에서 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매도한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 한 번도 짚어드렸지만 신용잔고, 잔고가 이제 줄어든다. 이건 분명히 털린 물량이에요. 아니면 뭐 신용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물량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왜? 누군가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예상이 틀렸든 맞았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생각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서도 리딩을 실질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뭐예요?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의 어떤 뷰가 맞아야지 뒤따라오는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시장은 반등은 좀 보이더라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때도 음봉 하나 길게 뽑혔고, 그러니까 올라가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해? 올라가다 밀리면 불안감이 휩싸이는 거지. 야, 이거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너무 차트로 접근하면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왜? 음봉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다음에 갭상승 나왔지.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밀리다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오늘 뭐예요? 갭상승이 떴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차트가 어떻게 돼 있어? 모양이. 이렇게 보니까 차트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밀렸죠? 반등이죠? 밀렸죠? 요렇게죠. 이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짝꿍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짝꿍댕이다. 상승 추세네요? 그럼 아직 훼손되지 않았네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은 서서히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는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털리지 않아요. 쉽게 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2주 동안 방송에서 지겹도록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집에만 계십시오. 확진자 줄어들 겁니다. 미국 증시는요, 양호할 거고, 미국 증시 양호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확진자 줄어들면 어떻게 올라올 거다. 그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이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갈지 말지 요게 지금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물론 중요하지. 그죠? 지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수가 중요하지. 왜? 제일 중요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지수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지수가 굉장히 화랑을 띈단 말이지. 화랑을 띄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야? 지수가 좋다, 시장에 돈이 많다, 뭐 성수기예요. 그죠? 성수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여름 휴가 시즌 언제라고 합니까? 보통 7, 8월 달. 그죠? 그러면 이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성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다 뭐가 있어요? 성수기가 있다. 비수기 때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되고, 성수기 때 모든 걸 뽑아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아직은 긍정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은 뭐 그냥 이젠 차트 보니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봐서 좋은 차트는 솔직히 누가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핵심은 언제? 이런 구간이거든, 사실상. 음봉 떨어질 때 팔아야 돼, 사야 돼. 그 다음에 이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막 시장 흔들어 제껴. 그죠? 시장 흔들어 제껴. 시장이 가는 것 같다가
패고 가는 것 같다 패고. 이때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어? 1조 6천원 팔았지. 1조 6천원. 그러니까 요럴 때 여러분들 승부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승부가 나지 않아요. 어차피 왜? 이때는 고수가, 그러니까 초보자나 고수나 다 수익이 나. 왜? 어차피 시장 올라가니까. 그치? 이때는 수익이 잘 나요. 하지만 그 전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폭락할 때 팔아요? 사요? 아니면 홀딩해요? 이때랑.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팔았는데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3월달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3월달에도 없었던 작은 규모예요 저게 사실.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팔면 누군가는 두려워한단 말이지. 야 이거 외국인 따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나는 팔게. 그리고 이제 판 사람은 어떻게 또 털린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게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승부가 나는 거예요. 안 털린 사람, 오히려 매수한 사람은 언제? 오늘 같은 날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나 그게 이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뭐예요? 수익 실현이 된다거나 아니면 손실이 줄어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그래 지수가 좋은 건 알겠어.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차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지선 지지하면 어디 반등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저항까지. 저항까지 반등이 나와요. 지지하면 어디까지? 저항까지 반등이 나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저항이 뚫리니까 뭘로 바뀐다고?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지선 지지하니까 어떻게 저항까지 나와. 그럼 저항이 어딘데? 일단 1차적으로 2400 짧은 자리죠. 그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2475에서 80, 그 다음에 2400, 그 다음에 이제 정고점이죠. 어디? 2460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내일 한 번 더 매수하면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2450에서 60까지. 그럼 그게 어디예요? 전고점,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항대까지 올라오면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슈, 이벤트, 그 다음에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야 지수가 오르는 거 그래 좋아. 그죠? 지수가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그 수혜를 못 보면 안 돼요. 지금 개인들이 여러분들 매매한다고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예? 누군가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아니면은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개구리 잡는다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모르는데 수익이 진짜 많이 날 수도 있는 장세고요. 내가 잘 알지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장세고 아니면 그냥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장세예요. 지금 장세가. 왜?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사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건 분명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항상 드리는 이야기죠.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정교한 어떤 분석이에요. 정교한 분석. 그 다음에 뭐 대응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건 결국 그 문제예요. 내가 종목을 잘 샀지만 차이까지 잘 갈 수 있는가 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올랐다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올라가고 더 가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사람들이 올랐다 빠졌는데 아 이거 좀 팔 거리라는 어떤 후회 있잖아. 아쉬움. 이제 그런 것들은 왜 발생하냐면 잘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종목도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욕심이 더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뭐 결국에는 저는 그거는 이제 뭐 마인드랑 굉장히 좀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랑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주식기관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당신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다. 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 역시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내가 대응해야 될 건 나한테 유리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시장이 올라가고 수익이 만약에 나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난 진짜 주식을 너무 잘해서 주식이 내 천직인 것 같아.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나 전업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그때는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 2000년도 초반도에서부터 이제 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어떤 대출 금지라든가 아니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니면 뭐 미국의 트리플 A 등급 강등 사태라든가 뭐 트럼프 당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국제 정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990년도 말에서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뭐 IMF 97년도, 그죠? 그걸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98년도 그 이후고, 그 다음에 이제 살만하니 뭐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9.11 테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미국 그냥 뉴욕에 비행기가 처박혀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주식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지금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 이슈예요.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신고가가 지금 났고 계속적으로 그 당시보다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죠?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등락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시장이 밀린 게 아니잖아. 그냥 그럴 만한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자만심이 넘치면 지금 수익이 잘 나던 사람도 자만심이 넘치면 항상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 토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수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요렇게 마인드는 쭉 가는 게 좋습니다.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그래도 공포심을 갖게 하지 말고. 그럼 결국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지. 그게 되면 AI 아닌가요? AI 아닌가요? 인공지능 아니야?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자, 이야기 잘하셨어. 자, 시장 경험이 없거나 내가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아직 경험도 없고 아니면 장중에 바쁜 일이 많아.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과 성과를 동일하게 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잘하는 사람과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내 실력은 부족하지만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과 항상 똑같은 어떤 결과물을 갖고 싶어 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건 욕심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 어떻게 결과물을 좋게끔 만들어 간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뭐 저희 AI의 어떤 알파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더 끌어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에 대한 문제고, 그러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들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그죠? 이거 진짜 건강합니다. 막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셔놓고,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약을 팔아. 건강에 진짜 좋고요. 진짜 이거 하면 병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해보니까 아무 성분도 없는 거 막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신뢰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너무 나쁜 놈들이 많으니 결국에는 뭔가 진짜를 보여드려야 이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지금 봐봐. 테슬라 같은 경우도 3월달 이후에 5배 올랐대요. 예? 시가총액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아무튼 지금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급증을 했고, 그러면 전기차가 테슬라가 많이 팔려야 되냐?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 저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의 어떤 그런 부항 소리, 엔진의 그 출력이 저는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뭐 할리 같은 오토바이를 탈 때 야 진짜 이런 엔진 소리 들으면은 진짜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지. 근데 전기 모터는 그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내연기관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엔진이 없어지고 모터로만 모든 이동수단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만큼의 수요가 과연 창출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가 또 머리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엔진 소리가 안 나는 차는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동수단이면 싼 거 살래요. 그럼 굳이 테슬라 비싼 거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싼 거 사겠습니다. 그래서 의외에 싼 게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테슬라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왜? 전기차 판매 1등이니까 많이 팔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 하지만 보조금을 주잖아요, 지금. 근데 이 보조금을 만약에 안 주게 되는 상황이 와도 테슬라를 살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억 5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고 칩시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근데 이거 보조금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7,5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야 보조금 이제 안 줘. 그럼 1억 5천만 원 너 그냥 다 주고 사. 이러면 과연 살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수혜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가형 상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이소 많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백화점도 장사가 지금, 그러니까 명품도 장사가 잘 되지만 최저가 다이소의 어떤 물품도 사실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지. 그래서 좀 너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온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을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실력도 물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셔야만 뭐 할 수 있다?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면은 주식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 본인이 어리석다? 글쎄 어리석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되게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매수 역시도 마찬가지, 시장에 올라가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되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 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파도 타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파도 타기 하시잖아요, 파도 타기. 서핑, 뭐 가평 가서 수상 스킬 타거나 아니면 뭐 바다 가서 서핑하는데 파도 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파도의 사이즈가 크고 작냐에 따라서 재미가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냥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는 파도가 커서, 그러니까 즉 시장이 좋아서 나한테 많은 수익을 줄 거고, 어떤 시장에서는 또 그 파도가 작아서 또 재미를 좀 덜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파도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잔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어떤 상황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중요한 거는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좀 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돌파가 될 거냐, 이제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면 제가 볼 때는 돌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악재에서 호재가 조금씩 여러분들 생기고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뭐 삼성전자를 땡기는 요인은 지금 두 가지예요. 뭐 TSMC라고 하는 기업을 따라잡아야 돼.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만 업체. 야, 우리 반도체 만들어줄 테니까 설계도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 반도체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라 그러죠,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지. 파운드리 업체 1위 업체가 이제 TSMC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나와야 돼. 자,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하락,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하락하다 최근에 반등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큰 폭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보일 때 다시 꺾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요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좀 더 보이면 이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시장을 다시 급등을 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봤던 뉴스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봐봐요. 엔비디아 지금 그래픽카드 만드는 업체예요. 사실 그래픽카드 만드는 업체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설계 업체예요. 사실 팹리스라 그러죠.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를 이제 갖다 주면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TSMC라고 하는 곳입니다. TSMC. 그게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거고요. 파운드리 업체는 말 그대로 반도체만 생산하는 업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TSMC 아닌 삼성이 만들었다. 최근에 보니까 IBM 물량도 삼성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차세대 PC 그래픽 칩도 삼성이 만든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지금 한 54% 정도가 TSMC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TSMC가 전 세계적으로 54%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지.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게 비중이 한 18%, 16%? 근데 이게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다시 올라와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메모리를 조금 벗어나야만 핸드폰이 많이 팔리거나 아니면 반도체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점유율을 많이 뺏겼어요. 갖고 오나 싶더니 많이 뺏겼어. 근데 이제 다시 이런 뉴스는 뭐예요?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는 뉴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성의 경쟁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텔 주가가 여러분들 되게 안 가는 거예요.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잖아, 인텔. 근데 이런 내용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내가 뭘 들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이나 뭐 그 전에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소재가 좋습니다. 소재 관련주가 좋고 장비는 아직까지는 좀 그거지만 장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로티비큐 여러분들 추천 나간 거잖아요. 그죠? 허열러 같은 경우 에로티비큐 사세요. 그런데 에로티비큐 샀으면 수익. 만약에 체결 안 됐으면은 이제라도 관심 갖고 다시 또 전략 쌓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계좌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인텔이 여러분들 세계 최대의 반도체인데 얘는 주가가 오히려 빠져요. 왜 그래? 2등이 치고 올라와서 그래요. 2등이 치고 올라온다고. 2등이 치고 올라온다. 2등이 뭔데? AMD 들어보셨죠? 암드라고. AMD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인텔 이 이미지가 있죠. 근데 AMD가 지금은 가성비 괜찮네라는 이미지 있지만 가성비가 아니라 얘는 지금 인텔은 7나노가 실패했어요. 근데 얘는 7나노를 만들었어. 기술력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HTS나 뭐 MTS 보셔가지고 인텔 주가 한번 보세요. 계속 빠져요. 세계 최고 반도체 업체인데 주가는 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따라잡는 점유율을 잠식하는 이제 그런 업체 AMD는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트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괜히 그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갖고 계셔야 내가 뭘 해야겠다, 해야겠다와 아니면은 보고 그냥 참고해서 이제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 얘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죠. 왜? 지수는 결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 나오면 땡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불확실성이 크죠. 반대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은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는 방향이 정해지면 큰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게 나한테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그게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또 그 때문에 큰 수익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 볼게요. 그러면 지수가 그냥 지수에만 여러분들 집중할 게 아니라니까. 차트 이쁘잖아. 이거 누가 봐도 이뻐. 제가 아까 싹 짝꿍댕이라 그랬죠. 돌파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시켰죠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3.6% 급등 나왔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볼까? 하이닉스 4%.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현대차도 500원 올랐고요. 삼바 같은 경우도 오늘 1% 올랐네. 그 다음 셀트리온 여러분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들은 대부분 전멸이에요,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지수는 땡겨지는 거예요. 나머지 그동안 강했던 셀트리온이나, 근데 셀트리온 들고 있는 개인들도 많을 거잖아, 이게 사실. 야, 근데 좋은 얘기 많은 것 같은데 2달 동안 지금 뭐예요? 횡보잖아, 얘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춰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순환매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주목받을지는 정책 수혜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지역별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 내지는 어떤 산업 수혜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큰 그림 그래 시장이 더 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큰 거지 사실 그죠? 시장이 갈지 말지 판단조차 못하면 주식에서 수익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근데 기준점은 잡아드리잖아.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좋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순환매가 여러분들 매매 핵심이에요. 순환매가 매매 핵심이라고. 순환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돌고 도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번이 있는 거예요. 1번은 네가 가고 2번은 누가 가고 3번은 누가 가고 4번은 누가 가고 5번은 누가 가고. 자 셀트리온이 7월달까지 굉장히 셌네. 하지만 지금 한 달 반, 2달 가까이 횡보하고 있어. 들고 있던 개인들 여기서 만약 셀트리온 저는요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있을래요. 그랬는데 한 달 반 동안 이 사람은 계속 들고 있었으면 셀트리온 갖고 수익이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근데 한 달 반 동안 지수는 올라왔잖아. 그럼 셀트리온 갖고 있던 사람은 수익을 못 냈네? 그러면 그 매매가 여러분들 올바른 거냐고. 물론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결국 저는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해야 돼? 결국 순환매를 마음껏 여러분들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순환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뭐예요? 이런 어떤 이슈들을 그때그때 적재적소해서 해석을 잘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매매해야겠어, 이런 것들을 매매해야겠어, 이런 것들을 빠릿빠릿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경험이 많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8시에요. 공부할 시간 없어. 피곤해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하잖아. 예전보다 방송 듣는 사람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면은 이걸 이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가진 거지. 뭐가 야가졌어? 처음에는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 어차피 결론은 뭐냐면 알파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알파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막판에 저희가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제가 종목 해갖고 올려드리죠. 그러면 그것만 그냥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1시간 동안 아니면 50분에서 1시간 동안 방송하는 걸 끝까지 듣기가 귀찮은 거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그냥 저는 그것만 먹을래요, 그것만 볼래요. 물론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어떠한 전략을 쓰고 어떠하게 여러분들 이용하셔야 되고, 전략은 현금 비중 어떻게 맞춰주시고 이런 대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실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도 또 들었어요. 수익 난 것만 이야기하더라. 제가 수익 난 것만 이야기했으면 벼락 맞아 죽겠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제 방송을 끝까지 안 들으셨던 거지. 왜? 끝까지 들었으면 제가 막판 끝날 때 그래야겠잖아. 이번에 오늘은요 제가 종목을 10개만 할게요. 왜? 그 전에는 20개 했죠. 뭐 30개까지는 안 되지만 뭐 30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죠? 많이 해드렸어. 그럼 누군가는 이게 등록하기 힘들다, 아니면 그냥 괜찮은데 어차피 5분만 하면 되는 거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상 천차만별인 것 같아. 근데 잘 따라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잘 따라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개수를 줄였지. 왜일까? 기존 종목이 있잖아. 그럼 기존에서도 수익이 된 것도 있지만 수익 실현이 아직 안 된 것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어차피 현금이 모질라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종목 숫자가 또 너무 많아져서 대응이 또 여러분들 안 되실 수도 있으니, 내지는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이야기 드렸어. 종목 숫자를 줄인다고. 그리고 여기서 체결 안 되면은 그냥 갖고 계신 거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그 갖고 계신 거 갖고 여러분들 시장 올라올 때 뭐 하자? 수익 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남은 건 줄여가시라. 그죠?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까지 듣고 그런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송을 들으실 거면 끝까지 집중하시고, 아니실 거면 그냥 종목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지 이해는 분명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주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매매할 때 유리한 건 결국 뭐야? 아까 말씀드렸지. 셀트리온 좋은 주식이죠. 좋은 기업이죠. 사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게 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적이 진짜 많이 증가했고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서정진 회장이 오죽하면 방송 나가서 울었을걸? 기자회견 하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뭐 분식회계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옛날에. 오죽하면은 공매도가 가장 많은 주식이 여러분들 셀트리온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다 그냥 갖다 붙이면서 주가를 빼려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야? 살아남았잖아. 공매도 세력들은 개작살 난 거죠. 말 그대로. 하지만 셀트리온이 그래. 좋은 기업이지. 하지만 2달 동안 움직임이 없어. 수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을 사랑하는 걸 너무 고집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 수익 볼 수 있는 어떤 매매를 추구하자라는 거죠. 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낚시도 있고 그물도 있고 통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통발은 결국 뭐 통발 여러분들 담가놓고 거기다가 그냥 괭일 고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관찰하진 않지. 뭐 낚싯대에 그냥 던져놓고도 2가지 방법이 있죠. 계속 그냥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 도시오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담가놓고 그냥 종 달아놓는 것도 있어요. 종소리 나면 이제 땡기려고.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고, 뭐 그물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 아니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서 고기를 잡죠. 주식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발 던져놓고 계속 보진 않잖아. 통발 던져놓고 야 고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계속 보지 않지. 왜? 어차피 여기는 고기가 모할 장소이기 때문에 통발을 던지는 거예요. 고기가 모할 장소니까, 고기가 있는 장소니까, 당연히 노는 장소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끼 안에다가 집어넣고 던져놓으면 다음날 딱 오픈시켜봤을 때 가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그런 매매. 자, 그게 지금 보시면, 아니면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방송을 듣는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AI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AI다. 그죠? AI, 인공지능 시스템이고, 그 중에 우리는 뭐 한다? 전략 매매를,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됐어. 아까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외근이 작고 장중에 집중할 수가 없고 아니면 나는 잘 모르고 내지는 경험이 없거나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 대응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는 싶은데 상황이 안 되거나 잘 몰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어떤 멘토가 필요한데 그거는 결국 단기간에 안 생기잖아. 신뢰라는 게. 그러면 결국 지금 계속 그거를 그래서 이야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알파라는 시스템을 쓰고 이 알파라는 프로그램 갖고 여러분들 거래하시면 돼요. 내가 올라갔다 빠졌어. 아, 그때 팔걸. 근데 그게 계속 누적이 돼. 누적이 된다고. 사람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아.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게 뭔지 알아? 개인들. 그러니까 주식에서 손실나도 여러분들 되게 열받고요. 팔고 나서 더 올라가도 사람이 열받아요. 벌었는데도 열받아 한다고. 그럼 둘 다 스트레스가 쌓이겠네? 네.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식을 한 이상 반드시 생기는 거거든. 네. 팔고 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불가능해요. 네. 하지만 적정선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늘 올랐지. 오늘 차익 실현한 종목 보니까 엄청 많네. 코리아 서키트, 전자엔진, 유비키어, 뭐 코이버, 게임빌, 에로티베큐, GST, 뷰웍스 뭐 등등. 그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레고캠바이어, 뭐 캠트러스, 뭐 레이, 현대일렉트릭,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네. 뭐 신재생 관련주들 여러분들 오늘 차익 실현 많이 됐지. 현대에너지, 현대일렉트릭, 캠트러스 지난 시간에 나갔던 종목이네 이거. 에로티베큐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종목이 많은 것 같지만 어디 업종 안에서 논다고. 신재생 무조건 봐야 돼. 5G 무조건 봐야 돼. 반도체 무조건 봐야 돼. 그죠? 2차전지 무조건 봐야 돼요. 엔터주 무조건 봐야 돼. 컨텐츠라고 제가 했죠. 웹툰, 엔터, 그 다음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무조건 봐야 돼요. 그지?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관련주만 여러분도 올라가. 그 다음 바이오도 무조건 봐야 돼. 왜? 바이오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만 있으면 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바이오 업체들 사장님들은 주가 띄우기 굉장히 좀 수월해. 주가 띄우기 수월하다고. 저 그냥 코로나 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 그게 여러분들 주가 조작일 수 있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개발해보겠습니다. 하다 실패했어. 근데 지금은 성공해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엄마 저 의대 갈래요. 엄마 저 변호사 하겠습니다. 그래도 막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의대 갈래요 했는데 의사가 됐어 이미. 저 변호사 하겠습니다 했는데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됐어 이미.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지만 이 흐름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어지는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는 그 상황에 맞게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수익만 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꾸 딴 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때 왜 어렵냐면 정보가 부족하고 대응 능력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 게 더 가겠어? 막 이런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하나솔루션이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됐어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급등했죠. 이게 오늘 시가총액 보니까 근데 장중에 24%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대통령 연설이 있었죠.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 우리나라만의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게 누군데? 애플이에요. 그린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반도체만 만들겠어. 나는 받겠어 라고 발표했잖아. 그래서 하이닉스랑 거기서 뭐예요? MOU 맺은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 실험 많이 하고 동물 실험이 뭔가 이상하게 진행된 화장품을 쓰지 않겠습니다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난 싫은데 저런 이야기 해. 야 우리나라만 저거 뭐 괜히 해갖고 돈 날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의 지금 흐름이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애플이 그거를 스타트를 지금 끄는 상태다라는 거고.
예,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반도체만 받겠어. 그렇지 않는 것은 나는 안 쓰겠어.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지금 신재생 산업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 아니면 관련주로 여러분들 빨리빨리 캐치하고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나열해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면 거기서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수익만 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하게 편하게. 예.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를 살까 말까 몇 프로 살까 이걸 얼마에 팔까 이 고민하다가 놓쳐요. 왜? 당연히 주저하다가 놓치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는 건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략 매매. 자, 알파라는 거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과 여러분들 굉장히 다르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종목 이야기나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전략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더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지. 이게 그죠? 그럼 전략 매매가 아직도 뭔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부터 아시면 되고 저희 쪽 직원분들 플러스 채널 쪽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 지켜주시는 분들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봐봐. 제가 분명히 목표선을 여러분들 수정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내가 진짜 너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면 5% 내쁘시고, 나는 조금 더 그래도 뭔가 도전적이고 내지는 위험을 좀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 이 목표선을 수정하시라 그랬잖아 제가. 그죠? 그러니까 한 종목당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은 최소 우리가 얼마다? 기본이 5%예요. 하지만 이거를 3%까지 줄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잘 지켜주시는 것 같고, 이거는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전략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 나오잖아. 그죠? 그럼 5%만 가? 아니에요. 물론 5% 갔다 밀리는 것들도 있겠지만 5%만 가지 않아. 요즘 장세 봐봐요. 오늘 하나솔루션 대형주가 20% 넘게 올랐어. 하나솔루션이 뭔데? 하나케미컬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좋냐면, 이게 전략 매매 하실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자꾸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거나 뭔가 시장은 올라가는데 수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지금 어떤 한 종목, 만약에 봐봐 2,400개 종목이 있다 칩시다. 시장에 2,0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사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저도. 2,300개인지 400개인지. 자, 중요한 건 근데 내가 이 종목 어떤 종목 한 종목을 사서 100% 샀어. 근데 이게 1년 뒤에는 진짜 200% 아니면 그 이상 올라가는데 지금 샀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빠져. 100% 몰빵했는데 이 종목이 빠져서 5에서 한 10% 정도 손실이에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 시장이 올라가요 지금. 근데 내 종목은 빠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종목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네. 어떡하지? 팔고 다른 거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들의 한계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다가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결과가 200% 그래 올라가고 진짜 좋은 어떤 보석 같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당장에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없으면 나한테 좋은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지? 네. 그럼 한 종목, 그러니까 종목 숫자가 적은 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장점이냐? 글쎄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차피 매 계좌가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한 종목 사서 5% 수익 내나 10종목 들어가서 5%씩 수익 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예. 내가 1000만원씩 1000만원이 있는데 10종목 사면 얼마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10종목을 여러분도 5%씩 수익 내면 내 계좌는 5% 수익이에요. 그럼 한 종목 수익 내고 5% 수익 내면 이것도 5% 수익이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봤던 종목이나 들고 있던 종목이나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인다고. 똑같이 움직여. 야, 저 주식 진짜 좋은데 내가 살려 그랬어. 근데 내 주식도 오늘 올라가. 그게 왜 그래? 오늘 장이 올라가니까 오늘 같은 시간에 올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2달 쉬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사고팔고를 여러분들 계속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네. 하지만 그 사고팔고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그게 더 수익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 사놓고 진짜 자신감 있고 무조건 나는 이거 올라갑니다. 몰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인생 바꿀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서 그냥 진짜 들고 있을 수 있으면 인정해드린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 방금 설명 예시를 들어드렸잖아. 그죠? 그게 아니다라면 결국 어떤 매매를 해야 돼? 계속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하고 팔고 차익 실현하고 팔고 차익 실현하고 파는 그런 상황. 하지만 내가 그게 계속 봐야 되는 매매가 아니라 아까 통발 설명드렸지. 그냥 미끼 넣어놓고 던져놓은 노래니까요. 고기 있는데 집어 던져놓으면 그냥 며칠 지나고 고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바로 이 알파 전략 매매예요.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목표선은 수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조금 수정을 하세요. 한 7에서 10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 7에서 10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나는 진짜 보수적이라서 저는 그냥 1년 금리가 0.5%인데 5%면 그냥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 어디예요? 그냥 5%도 괜찮으니 그거라도 드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5% 냅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뭐 전략 종목 들어갈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략 종목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기준 종목도 있으시잖아. 그죠? 예. 또 있으실 거고 지난 시간에 드린 종목에서는 체결된 게 올라간 것도 있고 체결이 안 되고 급등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 매일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매일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게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인생 바꾸려고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안 좋게 바뀌어. 예.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 욕심내면 그냥 여러분들 뭐 사업체 하나 차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의점 하나, 편의점 사장님들 편의점 차리고 한 달에 얼마 알바보다 못 가져간다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면 알바보다 못 가져가면 얼마예요?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버실 수 있으면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편의점 하나 차렸다 생각하시고 요 전략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슈핑앤코리아 종목 이야기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긴 한데 사실 마인드가 제가 볼 때 더 중요해요. 왜? 방법이 자꾸 틀렸는데 뭔가 지금 그 방법을 수치로 보여드리는 것보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 게 전 더 낫다고 봐요. 사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물은 나중에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수가 좋아질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지수가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지나고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시장을 제대로 봤구나라는 건 지금 1주 2주 지나고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수치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물론 우리가 지금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그런 성과를 내기 때문인 거고. 근데 저거 보면은 두 가지 생각하죠. 아, 부럽다 내지는 아, 가짜 아니야. 그럼 가짜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든 게 비판적이에요. 좋아질 수가 없어. 근데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면 돼요. 본인이 직접 매매하시면 남들이 본인을 부러워할걸?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핑앤코리아 69,500원 가겠습니다. 69,500원 가겠습니다. 슈핑앤코리아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입니다. 갤럭시, 아이폰 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폰 1, 지금 12, 1, 2, 아이폰 12가 이번에 8일날 뭐
그 나와봐야 아는 건데 너무 좀 빠른 감이 있거든요. 근데 8일날 공개돼 보면 알겠지만 공개되고 나서 그것도 하나의 뭐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롯데 정밀화학은 47,500원. 가격 안 주는 거는 굳이 사지 마시고, 가격 안 주는 건 굳이 사지 마시고 주는 것만 사세요. 현금이 진짜 많다라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여러분들 지금 VIP 방송, VIP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 종목이 아직 뭐 매도가 안 됐거나 갖고 있는데 좀 손실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 주십시오. 자, 서울반도체 18,000원. 자, ENF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47,000원. 요거는 그냥 좀 비싸게 살게요. 빠지면 오히려 더 잡으세요. 시장 스타일이 여러분들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사실 한샘 99,000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반도체가 많다 그랬는데 오늘 반도체 어제 오늘 반도체 관련주 급등했죠. 뭐 심텍 이런 거. 심텍은 근데 체결이 안 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금 다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 어차피 그런 종목 더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자, 아이원스 보겠습니다. 아이원스는 9,000원 가겠습니다. 9,000원. 대선 관련주가 여러분들 진짜 좋아서 올라가? 아니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시장에는 그만큼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매매 한 번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면 다시 내려올 거고, 내려올 거면 매매 안 한 게 잘한 거고, 그죠? 자, Y솔이라고 하는 종목 16,000원 보겠습니다. (16,000원) Y솔. 그러니까 증권도 결국엔 매도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다른 것들 올라온 거 많이 매도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K사인 요거는 1440원 갈게요. K사인. 자, 기본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은 화학주예요. 화학주다. 서울반도체는 LED인데 지금 보면 기술력, 지금 보면 서울바이오시스라고 하는 기업이 요 계열사죠. 근데 중요한 건 LED 쪽에 핸드폰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 테레비 쪽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고 있어요. 조명도 같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47,000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ENF 테크놀로지.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죠. 아직 추세일진 몰라요. 하지만 많이 빠진 자리에서 호재가 떴으니 시장에선 돈 몰리면 오히려 이런 쪽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점유율을 늘려간다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대해봄직 하죠. 왜? 많이 안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풍지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직까지는 탄력이 되게 좋고 이게 진짜로 왜 가는지는 사실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아요. 뭔가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건데 주가가 지금 보면은 정고점 자리에 왔으니까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요 구간에서도 급락할 때 단기적으로 50% 금방 빠졌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신풍제약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어? 급락할 가능성이 높겠어? 삼성전자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겠어? 당연히. 왜? 얘는 반등 나온 게 많이 없으니.
그러니까 순환매의 핵심은 여러분들 뭐냐면 많이 오른 게 더 갈 수도 있지만 많이 오른 게 빠지면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많이 못 간 게 호재가 뜨면 그게 오히려 기대감을 충분히 우리가 갖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재룡산업 여러분들 5,050원 볼게요. 수배전반. 그러니까 재룡산업, 재룡전기 요거는 사실 남북 경협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뭐 전기, 그러니까 발전기,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전선에 대한 수요는 다시 어떻게 될까?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어때요? 현대 일렉트릭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건 오히려 비중 더 싣는 분들이 더 많았을걸? 매수하신 분들. 그죠? 이때 사인 한 번 드렸고, 급락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화요일날인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급등 나왔죠. 그럼 결국 비중이 어떻게 더 실리고 급등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사실. 자,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세아제강 84,000원. 요거는 뭔데? 요것도 풍력주예요.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세아제강을 84,000원으로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죠. 자, 5시 36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은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 선물은 하락 중에 있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수급 한번 볼까? 오늘 수급은 뭐 괜찮네요. 오늘 지금 현재 시장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선물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냥 종목만 사놓는다고 여러분들 그게 무조건 잘 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좋은 종목을 샀으면 뇌가 최대한 많이 먹으면 그것도 좋잖아. 그죠? 그래서 전략에 대한 거 어떤 설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개수 조절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갔고 차익 종목들이 더 많아지면 다시 종목 숫자 늘어날 겁니다. 종목 숫자 늘어날 거니까 그거 반대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 있죠. 현금 비중 말씀드렸던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래요. 왜? 현금은 가게 위에 그러니까 선반 위에 놓인 상품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현금은 하나의 상품이에요. 왜? 기회를 잡을 어떤 기회도 이제 제공을 해주지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주식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놓치는 거잖아. 그죠? 그 기회도 물론 제공을 해주지만 리스크 관리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장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막 신용 여기저기서 갖다 쓰거나 하지 마시고, 왜? 결과가 안 좋아, 결국에. 왜? 마인드가 안 된다니까. 못 버텨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왜? 자, 우리가 이제 추천한 종목 중에 지금 상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저희 VIP 가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보. 우리가 언제 사인 나갔어? 사인? 지난 8월 20 며칠날? 28일날. 아니다. 27일날 나갔어. 27일날. 8월 27일날 상보를 종배했습니다. 얼마? 1210원에. 그죠? 그리고 다음날 올라갔어. 안 팔았어요. 물론 알파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매도가 됐을 거예요. 알파를 쓰시는 분들은 매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매도가 안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어떤 흐름을 보고 있다. 여기서도 지금 올라갔다 밀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올라갔다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 아, 팔걸. 그지? 팔걸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안 팔지? 저 사람은? 이라는 생각을 하겠지. 저를 보고. 왜? 제가 리딩을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올라갔다 밀리고 보시면 어떻게, 음봉이니까, 야 씨, 음봉이니까 내일 밀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9월 1일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 하나 떴죠? 그죠? 요때 양봉 하나 딱 떴어.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냥 보유만 했어요. 보유하니까 어저께 어떻게 됐어? 상한가 거의 직전까지 올라갔죠. 몇 프로? 23%.
그치?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요. 결국 갈 종목들은 가는 거고, 이 포인트를 진짜 잘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갈 종목들이 괜히 털릴 수가 있다고. 개인들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못하시면, 혼자 대응을 잘못하면, 왜 올라갔다 빠져갖고 올라갔다 빠지면 A 안 갈아보고 그냥 팔아버리잖아. 그 급등 나오면 어떻게 해? 또 따라 들어가 그때. 아니면 마인드가 꼬여요. 아, 저거 샀으면은 나 뭐 할 수 있었는데, 사서 팔았으면은 뭐 할 수 있었는데, 돈 계산하고 있다니까. 돈 계산해놓고 매매가 잘 될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매매에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이래서 어려워요. 왜? 급등 나오다 금방 빠지고, 급등 나오다 금방 빠지고, 또 그 다음에 자기 흐름 또 보여주고. 근데 개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못 버틴다고. 못 버텨요. 그러면 버티게끔 만드는 방법, 잘 안 봐도, 신경 안 써도 보는 방법은 결국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계속적으로. 전략 매매라는 게 뭐고, 시장 전략 어떻게 하셔야 되고, 종목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좀 뵙도록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도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